살 안 빠지면 이상한 다이어트. 이 영상을 보시면 누구든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억울해요. 20대 때보다 밥도 반 공기로 줄였고, 야식도 끊었거든요. 그런데 왜 뱃살은 더 나오고, 체중계 숫자는 요지부동일까요? 제가 상담실에서 3, 40대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나이살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뭘 잘못 먹었나? 하며 자책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도 운동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매일 요동치고 있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과일 한 조각, 아침에 마신 라떼 한 잔이 내 몸을 지방 저장 모드로 꽉 잠가버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굶지 않고 배불리 먹으면서도 20대 나의 모습을 되찾는 혈당 관리 다이어트의 모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3, 40대는 혈당에 목숨 걸어야 하는가? 우선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이어트의 적을 칼로리라고 생각합니다. 500칼로리 먹고 500칼로리 운동하면 0이 되니까 살이 안 찔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몸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호르몬 공장입니다. 이 공장의 공장장이 바로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당을 먹으면 혈액 속에 당분이 올라갑니다. 이때 인슐린이 출동해서 이 당분을 세포 속으로 넣어 에너지로 쓰게 하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인슐린이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35세가 넘어가고 4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인슐린의 기능도 덩달아 떨어집니다. 전문 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하죠. 쉽게 말해, 똑같이 밥 한 공기를 먹어도 20대 때는 에너지로 썼는데 40대가 되니 인슐린이요. 이거 처리하기 힘드네. 그냥 일단 뱃살에 저장해. 라고 지방 창고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죠. 혈당이 팍 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은 에너지를 더 많이 복부에 지방으로 축적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혈당을 다시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식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가짜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뭔가 허전함을 느껴 달달한 믹스커피와 빵과 과자를 찾게 되죠. 결국 고혈당, 인슐린 과다 분비, 지방 저장, 그리고 저혈당과 가짜 식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입니다.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그럼 평생 닭가슴살만 먹고 탄수화물은 끊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텐데요. 절대 아닙니다. 3, 40대의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빵도 드셔도 됩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반만 줄이고 먹는 순서를 바꿔주세요. 탄 법칙입니다. 첫 번째, 채소, 즉 식이섬유를 가장 먼저 드세요. 식탁에 앉으면 밥뚜껑부터 열지 마시고 샐러드를 먼저 집으세요. 식이섬유는 위장관 내벽에 그물망 같은 코팅막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미리 그물망을 쳐놓으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 흡수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휘몰아칠 틈을 안 주는 거죠. 실제로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도 혈당 수치가 30% 이상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을 드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기도 하지만 소화 시간을 늦춰서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한 번 더 브레이크 잡아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이미 채소와 단백질로 배가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밥 먹는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덜 먹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 한국인의 최악의 식습관 중 하나가 밥을 국에 말아먹는 것입니다. 이건 씹지도 않고 탄수화물을 위장으로 다이빙시키는 행위예요. 혈당이 수직 상승합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밥은 젓가락으로 드세요. 배고픔 없는 다이어트,
단백질 충전. 순서를 바꿨다면 이제 무엇으로 배를 채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40대 다이어트 실패의 90%는 허기와 허전함 때문입니다. 이 배고픔을 꽉 잡아주는 유일한 영양소,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고 소화가 안 돼서 고기는 좀 하면서 식사를 떡,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간단히 때우십니다. 이게 바로 살이 찌고 금방 배가 고파지는 지름길입니다.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한두 시간이면 소화되어 사라집니다. 그러니 돌아서면 배가 고프죠. 반면 단백질은 소화되는데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뇌에 나 아직 괜찮아라는 신호, 즉 포만감 호르몬을 계속 보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살을 빼겠다는 피 끊는 의지력이 없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장년층에게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품입니다. 35세 이후부터는 숨만 쉬어도 근육이 매년 1%씩 사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죠. 탈모가 오고 피부가 푸석해지고 손톱이 깨지는 것도 다 단백질 부족 신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매 끼니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드세요. 두부, 생선, 고기, 계란, 생김, 북어, 오징어 등을 매 끼니 챙겨 드세요. 특히 아침은 공복으로 위장에 휴식 시간을 주세요. 아침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것은 켈로그 회사가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삼시 세끼를 먹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새끼를 먹기 시작한 때부터 여러 가지 성인병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다이어트의 주적, 마시는 당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도 달달한 바닐라 라떼나 과일 주스 한 잔이면 공든 탑이 무너집니다. 고체 음식과 달리 액체로 된 당은 소화 과정 없이 혈관으로 직행하여 혈당을 폭발시키고 가짜 배고픔을 폭발적으로 유발합니다. 목이 마를 땐 물이나 차를 드시고 단백질로 채운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세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식후 10분. 애 키우고 일하느라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헬스장에서 1시간씩 보낼 여유가 없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효율 싸움입니다. 하루 중 딱 10분씩만 투자하세요. 언제? 식사 직후입니다. 밥 먹고 의자에 앉는 순간 인슐린은 포도당을 빛의 속도로 뱃살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밥 먹고 바로 10분만 걸으면 우리 몸의 근육이 피 속에 포도당을 연료로 갖다 씁니다. 인슐린이 일할 필요를 줄여주는 거죠. 거창하게 운동복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동네 한 바퀴 산책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밖으로 나갈 상황이 아니라면 까치발로 제자리 뛰기를 하세요. 이게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인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혈당을 태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다이어트는 굶기가 아니라 제대로 채우기입니다. 첫째, 채소부터 먼저 먹기. 둘째, 매 끼니 단백질로 공복감 없애기. 셋째, 마시는 당 조심하기. 넷째, 식후 10분간 움직이기. 특히 오늘 강조해드린 단백질 꼭 챙기세요. 배부르게 먹어야 살이 빠집니다. 잘 챙겨 먹은 단백질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늙지 않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나만의 단백질 섭취 꿀팁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제보다 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